연구소를 찾아서 네. 우리가 발굴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자, 3프로TV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명도 있는 유튜버 채널이죠. 그리고 경제 이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은, 이 보호망 편은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고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왜곡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려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이 나오신 보호망 초특급 이분의 얘기 중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만약에 혹시 뭐 이거 가입해라 이런 가입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보험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팔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하는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람이 한 번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 자, 말은 나쁜 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멘트 전후 맥락을 보면 얘는 나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 받는다라는 여기 아주 전 근대적인 사고에 묶여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게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무슨 뭐 17, 18 먹은 자녀들한테 사망보험금이 1억이나 2억씩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보험이에요. 왜냐면 걔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이 있고, 물론 이 멘트도 굉장히 그릇된 멘트예요. 나중에 종신보험,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과 그 다음에 비용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은 어렸을 때 어차피 든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어린 나이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가입할 거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이른 나이에 가입하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런 중간에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 보험을 희화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끌고 가요, 이 분위기 자체를. 지금 월급 엄청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 남고 나서 나한테 준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그 내가 낸 거보다 더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 가끔. 네. 근데 그 확률에 투자하느니 난 잘 로또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의 근간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확률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예를 들어 10% 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투자로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데다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것이 자신한테 일어날 경우에 100%라는 그 확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그 벤치마크 선이 없는 얘기들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상품은 만약이라는 if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확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그러니까 그거 확률을 잘못 적용시키거나 과다하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치우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사망해야 나온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종신보험은 죽으면 반드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보험이 IMF 때 나온 거거든요. 그 임박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이 죽는 일들은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이 문제도 되게 듣기 싫은 얘기들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죽을 때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짓도 못하면서 오랜 기간을 병상에 누워있는 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종신보험을 드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쏙 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연금,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는 이거 가입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네. 때 설계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망보험금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연금 전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자식 새끼 이거 사망보험 이거 넣어서 뭐 하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설계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금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가입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어린 15살 넘은 사람한테 종신보험을 파는 설계사가 몇 안 돼요. 이게 아주 작은 걸 갖고 우리 이걸 침소봉대라고 그러나요? 한 더 들을게요.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 연금 보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간혹 설계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냐면 네. 그게 연금이 아니고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 보험을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상품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주는 거를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적어도 그 지명도가 있는 방송이라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팩트를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면 이 방송은 양아치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그러니까 하는 말장난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짜리로 해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연금을 전환을 시키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만약에 오늘 연금으로 전환을 했고 다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망보험금 1억은 없어진 겁니다. 왜? 사망보험금 1억을 해약해서 연금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한 2천만 명 있어요, 지금. 자, 이 멘트를 보면 정말 웃겨요. 이거 쓰레기죠, 이거는. 아니, 15살 먹은 사람이 연금 전환을 하는데 나이가 55세가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연금 전환을 했다고 가정하고 자녀가 그리고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없다. 이게 도대체 막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안 든다.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감원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예전 방송할 때 내가 막 쌍욕을 쓰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아주 설계사들한테 잘했어요. 고소도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는 사실 고소 당한 거 한번 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설계사들이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이 떠들었다고 고소를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고소장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네, 연금 네. 전환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그거를 양아치 설계사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우리 보고망 초특급도 본인이 좀 양아치 같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걸 이제 비난하면서 뭐 어그로를 끌고 싶은 건가? 보장성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구나 라고 나중에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연금 전환이 연금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을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찔끔찔끔 주는 거를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직접 계산기에 때려보면 얼마 많지 않겠네요. 생각하는 것만큼. 납입한 보험료도 안 되는 거죠. 해약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 사람 말을 그냥 듣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3% 팁인데. 그리고 지금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죠? 환급금이니까. 그 정도예요? 대부분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와, 생각을 이건 좀 하냐면 심하다. 10명 중에 그래, 이제 7명은 심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쁜 놈들 다 되는 연금으로 거예요. 주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보험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아니지. 죽어서도 주고 살아있을 때도 연금으로 주면 보험회사는 뭐 먹고 그러니까 살아요? 그게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그 말도 안 지적 되는 한계예요. 그러면 계약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는 주겠지 라고 하시는 건데 납입한 보험료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약간 범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지만 해약 환급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약간 뭐 보험사를 싫어서 말씀드리긴, 보험사 당연히 영업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 월급 주려면. 그리고 좋은 보험 필요하신 분들도 아니,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보험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기억과 그 다음에 시간에 베팅을 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우리 정프로님 되게 있어 보이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보험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팁이면은 좀 보험에 대해서 그 계리 구조 같은 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방송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프로님의 그 인지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까먹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자, 풀 영상은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제 이야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팩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튼 종신보험을 되게 많이 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 기록들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자료로 얘기할게요. 종신보험을 우리가 팔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IMF 시절에 가장들이 뭐 사업에 부도가 생겨서 죽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종신보험이 사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고도장애 상태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죽지 않고 견디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견디는 기간 동안에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더 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잘 모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볼 수 있어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간결하게 왜 제가 방송을 내려달라고 하는지. 33만 9,800원을 내고 32세 여자분이 2001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이분의 이때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보험은 if라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걸 빼버리고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걸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편취를 했나 한번 봅시다. 33만 9천원을 내고 4억짜리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험용어로 선취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내가지고 4억을 만들 수가 없으니 미리 이 돈을 내고 지렛대 효과로 4억을 만든 거예요. 죽든 안 죽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월납 할부로 샀다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지났고 이분은 역시 안 죽었어요. 그래서 8,100만원을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3프로 방송을 보고 해지를 결정하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해지를 했더니 9,800만원을 줘요. 그러면은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발생시킨 건데, 자, 이거를 이 당시에 이 은행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면 이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뭐 이렇게 비용의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보험은 약간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이 당시 이 해약 환급금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돼요. 6.5% 예정이율. 이건 이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정이율과 이율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스로 사망보장까지 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10살에 이 보험을 해약하면 죽든 안 죽든 490.5%를 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연금 전환을 해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납입한 원금도 안 준다라고 했는데 납입한 원금보다 많은 케이스들이 2005년 계약 이전 거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깨고 싶어 하는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연금 전환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
이 돈으로 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감액해가면서 받으면 돼요. 이게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 돈만큼을 받고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 1억만 감액을 하면 3억은 여기 3억은 남아있고 이 1억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죠. 요런 복잡한 얘기는 또 저한테 나중에 모르면 참고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연금 전환으로 예를 들어 1억을 지금 이 사람이 해약환급금 1억을 찔끔찔끔 아까 나눠준다는 표현이라는 자극적인 멘트를 쓰는데 이거를 1억을 예를 들어 그 500만 원씩을 나눠서 받으면 1년에 500만 원씩 받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20년을 받게 되면 이 돈이 소멸이 돼요. 이거는 은행 개념이에요. 아까 해약환급금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걸 사람들은 이 오해를 해요. 1억을 20년 동안 나눠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8천만 원 냈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 500만 원씩 45년을 줘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해약환급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정확한 명칭은 그때 당시에 즉시연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씩을 계산을 해가지고 45년을 받게 되면 2억 2,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팩트랑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전환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해약환급금을 찔끔찔끔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연금 전환 종신보험을 팔 때 어떤 하나의 무슨 그 고객을 현혹하는 데다 쓰면 안 돼요. 이 보험은 연금 전환보다 이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감액해서 쓰면 그것이 연금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종신보험은 납입한 원금도 안 주는 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납입한 돈보다 훨씬 더 큰 돈들이 예정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은 제 유튜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은 약간 복권성의 보험이 있고요. 채권성의 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약간 채권 형태예요. 오래 갖고 있으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개념이고 복권은 쉽게 말하면 당첨돼야 돼요. 지금 이 방송 쭉 보면 뭐 실비보험, 암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복권 같은 거예요. 내가 당첨을 받으면 돈을 받고 안 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날릴 수가 있죠. 내가 암에 안 걸렸으니까 암보험 들어간 돈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돈을 수억씩 날렸다라는 멘트를 아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3프로TV랑 이 보호망 초특급이라는 분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프로TV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출연해서 종신보험에 정말 팩트 그 자체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누가 볼진 모르지만 보호망 초특급이라는 분은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릇된 정보로 자신의 뇌피셜로 여러 설계사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설계사들조차 당신만 최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큰일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우리 보호망 초특급이라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앞으로 조목조목 제가 지적을 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랑 토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3프로TV 관계자 여러분도 좀 진정성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정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여러가지 고객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영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완 방송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오늘 이 방송은 보면서 정말 우리 고객을 보호한다는 이 보험 설계사, 저도 20 몇 년 보험을 했지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 한번 의문이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